질의하기 전에 백종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2년 전에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으로 입원했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치료를 보장하고 그러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참고인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증 정신질환은 자해와 타해의 위험 때문에 이제 비자의 입원 또는 비자의 치료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정되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매우 드물지만 이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방화 사건으로 20명 가까운 분이 다치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서현역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도 머리에 폭탄 칩이 숨겨져 있다는 망상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이제 비자의 입원의 74%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 2명이 동의를 해야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1인 가구가 1000만인 시대에 보호 의무자가 판단을 잘 못하면 앞에 여러 사고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 잘못 없이 길을 걷다가 또는 일을 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진주박원 사건만 해도 경찰의 이웃들이 9번을 신고를 했는데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자의 입원이 모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게 할 것이냐, 이제 가족에 의한 보호 입원 제도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통해서 인권과 치료와 생명을 동시에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참고인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은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 책임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또 독립적인 기구에서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청문회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나 아니면은 정신건강심판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사 정원 늘리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WHO나 UN에서 권고하는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에 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판단을 이제 판사가 하면은 사법위원이고 이제 행정기관, 심판원 같은 데서 하는 체계로 미국과 영국 시스템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이 점이 다르고 저희는 아직도 이제 사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법위원이나 심판원 제도가 굉장히 국회에서도 급물살을 탔다가도 판사 정원제라는 게 많이 걸림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는 사실 뉴욕 같은 데에서도 한 2개월 정도는 전문의 판단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고 이후에 그때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는 환자가 이번에 반대하는 경우만 심사하기 때문에 1년의 심사 건수가 7,000명대입니다. 그런 제도들을 참고하면 얼마든지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9월 말에 다른 의원실에서 올라온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기하는 법안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보호의무자 입원을 폐지하고 행정입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향은 저희도 100% 동의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비자의 입원을 국공립기관으로만 통일하게 하셨는데 국공립기관 병상이 다 합쳐서 3,000병상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종합병원에 제대로 입원할 수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연장이 2개월로 끝입니다. 아무리 심하고 자살 위험이 있어도 2개월이면 모두 퇴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분담을 없애는 만큼의 예산에 증가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지금도 예산 지원을 행정입원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행정입원의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때 입원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는 사실은 타해보다는 자해입니다. 자살이 급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편견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개정이 세계적인 기준, 이제 독립적인 심사 기구를 통한 입원 결정으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면 결국 지역 사회에서 이웃들이 이웃으로서 중증 정신질환을 가져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면 국가의 책임을 비자의 입원에서는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하지만 사법 입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판사 정원은 실제로 외국 사례를 든다면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 정신건강 심판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법들이 정교하게 진행돼야지만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 네. 정교한 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법 입원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그 우려 사항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 다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그 사법 입원 내지는 행정 입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의견 조율하고 해외 사례 말씀 주신 것들하고 중요한 건 아마 실행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사 정원이라거나 심판원 같은 거는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입법 과정에서 국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